네, 반갑습니다. 5월 20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주말이 또 시작됐는데요. 네, 이번 주말은 좀 푹 쉬시면서, 네, 또 일주일간의 피로를 좀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종목 진단 좀 올려드리도록 하죠. 한미반도체와 테라사이언스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잡혔습니다. 거래가 빵 하고 터지는 모습인데요. 좋은 흐름들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으로는, 네, M&A 이슈 터진 ISC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대우 AL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 알아보고요.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 부동의 1등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준비되어 있는데, 두 종목이 희비가 좀 엇갈리는, 네, 약간의 좀 왼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미반도체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한미반도체를 보면, 한미반도체는 뭐, 반도체 장비, 네, 지금 전기전자 쪽, 반도체 쪽 잘 갖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승 추이도 지금 괜찮은 편이고요. 자, 무엇보다도 직전 고점 넘어가는 모습이 2만원대에서 지금 형성이 되는 모습인데요. 2만원대 지지선을 만들고 한 번 더 돌파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일단 뭐 수급이라든지 또는 업황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뭐 전부 다 만족스럽게 되지 않았나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모습도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지라인 때는 몸통의 절반 정도 깎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반 정도쯤 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24,000원쯤 될 것 같은데 24,000원 조금 덜 되나요? 이 정도 좀 되겠죠. 24,000원쯤. 자, 24,000원 지지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4,000원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일단 홀딩 유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지금 RSI 지표가 과매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즉 과매수 들어가게 되면은 부담이 좀 생겨요. 그래서 당장 고점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승 포인트가 진행되면서 점점점 매수 탄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살짝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모두 다 염두에 두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업황 자체도 좋고요, 흐름 자체도 좋기 때문에 기대감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코멘트를 붙일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 계속 열어놓고 보시는 게 일단 맞다 생각됩니다. 자, 24,000원 지지선 이탈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24,000원 지지선 이탈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아래쪽 지지라인 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꼭지에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24,000원 떨어지면 불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24,000원 아래쪽 매도 포인트 가져가시는 건 나쁘지 않겠고요. 매수 의견 보시는 분들은 24,000원 아래쪽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대응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낫겠죠. 근데 애매하게 지금 뭐 한 22,000원대, 21,000원대 매수했는데 24,000원 깨고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 저 같으면은 일단 기다릴 것 같아요. 네, 24,000원 깨지더라도 기다릴 것 같은데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24,000원이 깨지고 내려가면 일단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 24,000원 위쪽에서는 급등의 포인트를 연결해 나갈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괜찮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 볼게요. 테라사이언스. 이 종목이 상한가 급등을 해버렸네요. 분봉 보시면은 그냥 뭐 바로 직행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올라가다가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전부터 꿈틀꿈틀 하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네요. 지금 포지션 자체가 2,500원, 3,000원대에서 지지라인 때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올라왔다가 눌러주는 이 자리가 눌림목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국내 최초의 리튬 염호를 발견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리튬 생산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된 건데, 이 테라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인 CDS 홀딩스가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 리튬 생산 및 2차전지 제조 사업 목적을 정관에 추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데 지금 보면 신안 아페도 일대의 염전의 안반 해수층 지하
1350m 지점에서 일반 해수보다 90배에 가까이 함유된 리튬이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진짜로 된다, 뭔가 수익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매장량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염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돼버린다라면은 전 세계가 지금 리튬 확보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리튬 생산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테라사이언스는 그에 맞는 주가 상승률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기업 가치다 이런 것도 평가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다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개발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박이 터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포지션이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지금 상한가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높았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요. 매매 잔량 같은 경우는 23만 주 조금 약하긴 한데 막판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외국계 쪽에서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대를 좀 걸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한가니까 뭐 별다른 코멘트는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규 매수는 좀 늦었죠. 근데 급등을 하든 떨어지든 매수하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 됐으니까 매수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래쪽 지지라인은 3,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3,000원까지 빠지면 조금 낙폭이 크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지지점을 꼭 잡는다라면 21선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3,750원 정도 지지라인 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조금 여유있게 보시려면 3,700원 정도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 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 하시고요. 그냥 갭상승 뛰어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보유 관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ISC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반도체 장비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부품, 장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죠. 일단 업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 상승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M&A가 나왔어요. 네, 지금 이 기업은 지금 시총이 8천억대인데 몸값이 지금 따지고 보면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업체인 이 ISC를 인수하겠다. 누가요? SKC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있죠. 반도체 테스트 소켓에 대한 부분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처도 있고요. 이거 인수만 한다라면은 SKC도 한 번 정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분 전량을 넘겨받는 내용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MOU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게 뭐 뒤집어 엎을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SKC에서는 네, ISC의 기업 가치를 9,700억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현재 가치보다도 더 높죠. 그래서 제법 많은 돈을 써서라도 이 기업을 좀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의 업황 호전이 계속 일어나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SKC가 아무래도 큰 결심을 좀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건 피인수가 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열려 있고요. 돌파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갭 상승 이후에 강한 상승이기 때문에 위쪽에 물량이 있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지라인 때 45,000원 그어보고요. 45,000원 이탈하더라도 저는 이날 그 어제 상승 부분 다 까먹고 주가 내려가서 한 41,000원대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그냥 보유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 지지라인 때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이 42,000원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42,000원 정도까지는 그냥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승한 부분들이 약간의 어떤 차익 실현이나 등등을 통해서 또는 과매수를 통해서 주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35,000원 지지라인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42,000원 정도 지지라인 이게 다 형성되어 있다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45,000원 아래쪽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점 이용해서 매수 관점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뭐 별 수 없죠. 그냥 올라간다. 잘 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호 AL 볼게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하고 지금 MOU를 체결한다. 인프라 재건, 즉 사회 기반 시설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200조 정도 되거든요. 1200조요. 1200억 아니고 1200조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 부분들을 물론 다 먹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괜찮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철도를 까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면 물자의 수송이라든지, 뭐 여객의 수송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철도를 깔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죠.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양해각서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또 뒤집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철도 관련한 내용들이 반드시 인프라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혜를 반드시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도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더 내릴 만한 어떤 리스크는 없는 상황이죠. 1,400원대 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인 때는 지금 보면은 이 박스권 흐름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던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렇다 할 만한 주목은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연결된다라면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1,700원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지난 포인트 보시더라도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나오게 된다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넘어갈 때는요, 이동평균선 끌고 올라가야 돼요. 캔들만 올라가서는 단기적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끌고 1,700원 라인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주가는 이제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입장에서는 뭐 매수로 들어가시려면 소액 접근, 조금만 들어가서 상황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네요. 그죠? 그냥 더 지켜보시고 재료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너무 올랐죠? 종목이 지금 3%대 올라갔고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사들였어요. 지금 그동안 매집 구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들인 것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또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 보면은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리 반도체 쪽이 강하고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좀 부담됩니다. 그래서 갭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주기만 하면 일단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대 포인트로 보면은 66,500원에서 67,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만 지켜주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전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 1, 2% 정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7만원에 근접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7만원을 터치하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 쪽에서의 어떤 기대치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변화,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도 요즘에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작용하게 된다면 뭐 7만원 당연히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터치하고 된다면 아마 기다렸던 매물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 조정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추격 매수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가다가 좀 들어오게 되면 지지선 확보하는 모습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기분 좋으실 텐데 단기 조정은 어쩔 수 없다. 단기 조정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조정이 들어올 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저점 지지권대 잘 포착이 된다면 추가 매수 또 나서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 홀딩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큰 피해 없이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 잘 하시고요. 아래쪽 포인트에서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느낌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수익권 들어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는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아침부터 나쁘게 나왔죠. 목표 주가 떨어뜨리고 아무리 봐도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다시 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만큼 주가가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평가다 저평가다라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많습니다. 뭐 어떤 분은 아직도 저평가다 더 사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분은 고평가니까
쳐다보지 마라 이런 분도 있는데 일단 뭐 고평가니 저평가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수급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가라는 부분만 생각하세요. 물론 저 밑에 있거나 저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이 나고 계시거나 또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 계시죠.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다.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믿고서 떨어질 때마다 더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분들은 매수를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을 들고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사야 되겠습니까? 에코프로를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거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75만원대, 80만원대 매수하신 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손실 구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손실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더한다.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평가고 고평가고 떠나가지고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위쪽에서 털어내고자 하는 물량만 계속 나오게 된다면 결과는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뭐가 있어요? 공매도가 딱 들어차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많이 내려야 되거든요. 네, 적어도 40만원대 아래쪽까지는 가야지 그래도 공매도가 환매를 조금 해볼까 말까 그 고민할 것 같고요. 20만원대 정도까지는 가야지 그래도 수익 난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20만원까지 빠지는 건 너무 엄청난 하락이라서 과연 그렇게 될까 싶기도 한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공매도 그 다음에 신규 접근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죠.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2차 전지는 뭐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온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2차 전지를 끼고 들어가는 테마가 강하게 형성돼서 다른 종목들은 왕따를 좀 시켰지만 이제는 여기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종목들의 또 이런 수급이 돌아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의 조정이 오히려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기업의 가치, 뭐 성장성을 다 떠나서요, 지금 매수가 들어올 만한 위치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데드가 진행된 상태인데 지지선만 만들어주면 괜찮거든요. 근데 지지를 만들지 못하고요. 만약에 한 48만원 아래쪽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라면은요, 네, 매도를 하시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였다라면 이미 매도를 쳤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 들고 계신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요. 네, 이 62선 이탈하는 시점에서 매도 의견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48만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대응점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와 테라사이언스, ISC, 데이오AL,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잘 참고하셔서 종목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장이 좋아서 어지간한 종목들은 네, 매도하지 않고 들고 가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다른 종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